하이파이브!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다듬어주는 스피치 테일러 김영주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할 것, 스피치에 대한 법칙이 있다, 없다,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스피치에 대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질문 드립니다. 스피치에 대한 법칙 있다 하시는 분들 손, 없다 하시는 분들 손, 네. 안 드신 사람 뭐예요? 네. 여러분들의 스피치의 법칙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들을 제 기준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는 법칙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스피치에 대한 것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말을 구조화해서 하는지,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발음, 발성, 호흡과 관련돼서 좋은 목소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배워요. 근데 이런 좋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시선 교환하고 눈 마주침하고 그리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선 교환, 몸짓 언어, 그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질문 방법들, 이런 것들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스피치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한 법칙들을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스피치에서 정말 나답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정말 한 번도 말할 때 손을 사용해 보거나 혹은 아니면 청중들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질문하래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몸짓을 써야 되는데 몸짓 쓰고, 시선 교환을 3초 이상 해야 되는데 시선 교환,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스피치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규칙들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스피치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아들 하준이가 4살이에요. 근데 방을 깨끗하게 다 치워놓고 아들 방에 갑니다. 가서 보면 정말 10분 안에 책은 책대로, 공룡은 공룡대로, 스티커는 스티커대로, 벽에는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준아, 제발 좀 낙서하지 말고 좀 종이에다가 좀 쓰고, 공룡 좀 갖고 놀았으면 저기다 올려놓고, 책은 봤으면 책꽂이에 놔 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공룡은 공룡대로 넣고 낙서는 종이에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해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인지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그 속 안에서 그 아이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스피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진짜 스피치지, 여러분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고 그 스피치가 훨씬 더 좋아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장담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보완해가는 것이 스피치를 잘하는 것이지, 어떠한 스피치의 법칙을 보고 그 스피치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저는 습득 능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조금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말 잘하는 방법 뭐예요? 스피치 교육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피치를 잘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하시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나는 정보 전달을 되게 조곤조곤하게 잘하는 타입이야. 아니, 나는 청중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이야. 그리고 나는 아니 그런 거 말고 논리적으로 A, B, C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 라고 그러면 논리적인 것들, 아니면 정보 전달력이 있는 것들, 아니면 설득을 위한 것들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삼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정보나 그러한 스킬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피치 안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피치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건 하나의 규칙들을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스피치의 메시지를 듣는 청중에게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잘 들리게 만들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방식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시선 교환 잘하는 법,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몸짓을 쓰는 방법, 이러한 규칙들을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인지, 설득을 위한 것인지,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시거나 말 잘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피치에 대한 법칙을 하나씩 배워가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어린 시절에 우리가 교통질서 잘 지키는 방법,
그리고 뭐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처럼 아주 기본이 되는 소양이거든요. 그 소양 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스피치를 해보신다면 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더 풍성한 스피치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 대한 법칙들을 따라가기보단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스피치를 하시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피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에 스피치를 하시게 되는 경우 강연과 발표 아니면 뭐 면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규칙보다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롭게 스피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저랑 좀 소통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간색 버튼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스피치에 대한 그 법칙 안에서 너무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시는 스피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좋은 스피치에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은 이 영상을 통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같이 클로징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파이브!